먼저 온 미래, 무력감, 새벽 배송,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어떤 동사의 멸종. 안녕하세요. 뭐든지 북클럽 이주영입니다. 정수연입니다. 김시우입니다. 오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니 우리 좀 몇 회 했는데 수연 씨는 좀 적응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침이 없더라고. 좀 그만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 사람들 아니 우리 앞에 놓고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좋겠다 하겠죠. 나갈까요? 한 명씩. 귀 막고 있을 거예요. 아,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아무튼 이제 적응하고 있다. 되게 빨리 자체 편집하셨네. 본인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무슨 호흡이지? 제가 좀 어쨌든 PD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 저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연륜이나 그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도저히 오늘 호스트 누구죠? 연륜이라 그랬어. 따라갈 지금.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재밌다라는 이야기 아니, 하실 것 같아요. 연륜 기분 나빴어 방금. 네, 아무튼 아니, 정수연님은 네. 순조롭게 적응 중이라고 생각하고. 아 너무 좋아요. 정수현님이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하고 맞아요,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 좋았어요. 그 유승희님이랑 또 달라요. 승부가 그러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달라요. 되게 신기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반갑고 네. 반갑고 오늘 호스트는 이주영님. 네, 어떤 동사의 멸종인데요. 이게 부제가 사라지는 직업들의 비망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사의 멸종이니까 어떤 동사가 멸종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청소하다, 요리하다, 운반하다, 전화받다, 그리고 쓰다. 이 5가지 동사의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갖고 온 책이지만 비판을 살짝 해보면은 아, 시작인가요? 비판 먼저 하려고요. 네. 왜냐하면 좀 직관적이지 않다, 제목이. 이게 노동 에세이거든요. 그 작가가 실제로 콜센터 직원, 청소부, 요리하는 사람, 물류센터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한 것에 대한 에세이인데, 이거를 좀 어떤 동사의 멸종이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하여튼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근데 이 책을 고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하지 않는데, 직전까지 했었던 그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양 프로그램. 우리는 한가족이란 프로그램에서 오디오북 코너를 담당하시는 게스트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엄청난 다독가신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지상진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작년에 들리는 책방이라는 코너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또 샀죠. 저는 일단 재밌어 보이면 사긴 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고서 이제 보통 한 몇 년 묶은 뒤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 마음속에 이제 짐으로 있었는데 뭐든지 북클럽 시즌2 한다니까 이 빨간 책이 이 짐을 이 여기서. 빨간 책이 이거는 재밌다고는 들었는데 내가 혼자는 안 읽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하는 약간 되게 개인적 책장털이 욕심에서 시작됐으나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재미는 있는데 네. 제가 기대한 거랑은 살짝 다른 책이긴 했어요. 어떤 그렇지만 걸 상당히 기대하셨나요? 의미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저자님께서 되게 진지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저자분이 약간 저희 뭐든지 북클럽에 오시면 아재 개그를 담당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연기 같은 거 성우들 연기하면 대사마다 호흡 치듯이 아재 개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생각한 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재 개그에 적응을 하고부터는 좀 괜찮은데 사실 초반에 약간 좀 제가 낯설었다. 이분의 아재 개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아재 개그에 좀 머리를 얻어맞아서 좀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 계속 읽다가 이런 통찰은 참 좋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어떤 삶의 어떤 직업의 세계 탐구 같은 그런 에세이를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여기서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연님 어떻게 어떻게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네, 저 재밌게 읽었는데 저도 좀 진지한 책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처음에. 네, 표지도 이거 이렇게 좀
되게 무섭다기보다 네. 좀 이렇게 네. 현실에서 우리가 아, 되게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아픈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근데 재밌긴 재밌죠. 재미있었고 네. 중간중간에 이 노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 네. 뭐 이런 게 와닿는 게 있어서 네,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설명을 덧붙이게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게 왜 그러면 어떤 동사의 멸종이냐? 제가 말씀드린 청소하다, 요리하다, 운반하다, 전화받다.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을 대체 확률을. 이렇게 대체될 AI나 어떤 인공지능에 대체될 그런 직업들에 대한 탐구예요. 그래서 이 직업들을 골랐고 마지막에 쓰다도 이제 쓰는 사람도 아마 대체될 것이다. 때문에 자기가 사라져가는 직업들에 대해서 쓴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대체되는 직업, 대체되는 산업에 대한 좀 어떤 되게 깊은 고찰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 몸으로 겪은 어떤 이 직업에 대한 정말 생생한 노동 체험기?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네. 대체 확률? 네. 이런 거를 직업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주석으로 맞아요. 재밌던데요? 그게. 맞아요. 안경사 대체 확률 네. 0.78. 뭐 이런 식으로 1에 네네. 가까우면 대체될 확률이 높은 네. 거죠. 변호사, 제발 인공지능이 좀 대체하길 바라는 직업 1위, 한승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아재 개그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다. 그 한승태 선생님이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 재밌게 읽었는데 취향적인 부분인 네, 거니까요. 네, 사실. 그랬다. 그러나 정말 좋은 내용이 많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외쳐서는 어떤 이의 가슴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지점에 서게 하는 것이다. 저도 뭐 그 주석에 이렇게 막 네. 지표가 나와 있는 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서 보면서 이 직업이 점수가 이렇게 높다고? 이런 네. 그 직업들도 있었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 저는 이거를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과 똑같이 무거운 내용의 산업 재해와 약간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잔뜩 긴장하라고 읽었다가 여러 유머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마음을 편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또 읽으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게요? 그냥 매 일터마다 등장하는 이제 대학이 어려운 사람들과 네, 그것들이 대리 스트레스를 자꾸 느끼게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뭔가 일 자체 노동의 강도가 센 것보다 그냥 이 인간이 주는 스트레스에 훨씬 취약한 사람이구나. 뭐 대다수가 그러시지 않겠냐마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쭉 읽고 나서 이건 약간 어른판 키자니아 같다. 기자님. 키자니아. 키자니아 가보셨어요? 키자니아 가봤는데. 아니, 안 가봤는데 그 직업 직업 체험하는 거 체험. 아니에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 현장을 저희가 가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른이니까 정말 네. 거기에 가서 돈을 받으면서 네. 이제 일을 하고 하는 진짜 어른판 키자니아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그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 책을 시즌2에 와서 그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못하고 이건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제목이 어떤 동사의 멸종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들의 비망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한승태 노동 에세이예요. 그리고 낸 출판사는 시대의 창이에요.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약간 해시태그라고 본다면 이거 좀 무거운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각오를 하고 읽었어요. 사실은 시즌 1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맞아요. 되게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죠. 웃고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네. 울고 나온 책인데 이거는 오히려 울고 들어갔는데 좀 웃고 나온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행이다. 네. 굳이 여기서 좀 미덕을 얘기하자면 이제 이분의 어떤 말투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뭔가 사회학자의 책이라든지 뭔가 아카데믹한 책이 아니고 네. 체험기에 가까운 책인데 거기에 이제 적절한 그런 뭐 숫자라든지 뭔가 통계라든지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통찰 같은 걸 집어넣은 책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이 사람이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했고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어쨌든 이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요리도 이제 호텔 뷔페 같은데 큰 뷔페 같은 데서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상차 하차 뭐 이거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쿠팡에 많이 물류센터에서 많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전화 받는 거 콜센터 하는 실제로 콜센터는 전속성우분들이 하시다 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예전 기수들 보면 사내 방송이나 뭐 약간 사내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목소리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체험하지 못한 직업들이고. 네. 근데 그 직업들에 대한 취재는 충실했다 굉장히. 본인이 해봤기 정말. 때문에. 그리고 취재가 충실했고 느낀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여기서 쓰이는 은어는 무엇인지. 이 사람 김 팀장, 박 주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저는 콜센터가 제일 압박적이긴 했거든요. 저한테는. 네. 왜냐하면 그게 상상의 일잖아요. 약간 그 칸막이에 다 이렇게 돼 있고 뭐 60콜, 80콜, 120콜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처리하는 숫자를 뭐 심지어는 뭐 250세컨 뭐 이렇게 해서 네네네. 맞아요. 어느 그 시간 안에 해야 안에다 돼요. 처리해서 넘겨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되게 디테일한 우리가 콜센터와 전화를 하면서 느꼈던 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힘든 거의 뒤쪽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실은 근데 적나라한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글솜씨지만 네. 적나라한 걸 그래도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슈가 코티드 된 네. 네.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방식인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지식이 많은 책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면 내가 좀 아는 게 늘어나요. 아 그거 뭐 콜센터 이렇게 되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늘어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 종목에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우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좀 감정 전이에 취약한 편이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사실은 누가 막 나는 꼭 무슨 택배 분류가 내 꿈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 혹은 뭐 이래저래 뭐 시간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의 실용적인 목적에도 가까운 법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감정전이가 돼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다는 이거의 감정전이는 상당히 네. 이 정도 레벨이면 견딜만 하다 그래도 네. 전 지식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진짜 공감하는 게 디테일이 정말 좋긴 디테일이 해요.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한식 뷔페에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체험기를 저는 이 정도 디테일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은 하는 방식이 이 한식 뷔페의 공간을 설명하고 이 안에서의 뭐가 뭔지를 설명한 다음에 카테고라이즈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거를 되게 풀어나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제대로 디테일들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기억을 했을까 생각하면 심지어 취재도 충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취재가 엄청 충실한데 찾아본 기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기를 되게 열심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노동을 했으면 집에 가서 뭐 이랬고 이건 이거 있고 해서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 네, 일기라는 일을 통한 어떤 밑작업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고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확실히 재밌게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청소하다 전 너무 재밌었는데 이 청소하는 그 건물이 증권사라고 하니까 왠지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일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에 연회장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와인 같은 게 남으면은 그 와인을 다 모아가지고 병에 부어서 한 3병 정도의 그런 완성된 병을 온전한 바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친구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담배는 S만 피고
버려진 인터넷 전선 이용해서 빨랫줄을 쓰고 와인잔에 화분을 키우고 약간 그런 디테일들. 그리고 또 너무 웃겼던 게 이 청소하는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 사이에 그렇게 바람을 핀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자, 진짜야? 정수연. 전 바로 생각났잖아요. 읽으면서. 왜 이렇게들 바람을 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와 여자 남자들에서 이어지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보고 뭘 하라면은 이 중에서 저는 까대기 아니면은 청소할 것 같은데 이 택배 분류 작업 까대기라고 하는 이거는 그 호피디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성장의 감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호피디님은 생각 없으세요? 네. 그래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무게별로 이게 왜냐면 제가 제일 괴로웠던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트럭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게가 무거운 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달려오는 박스만으로 무게를 알 수가 없대요. 그쵸. 그 가늠할 수 거기서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너무 불편하신가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이렇게 쌓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해. 불가능한 데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트럭 운전사들은 네. 시간으로 돈을 받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트럭 운전사는 계속 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빨리빨리 트럭을 채취하려잖아요. 하루에 뭐 6트럭, 7트럭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온 압박감? 압박감이 저는 이미 이렇게 택배 상자에 깔린 느낌이에요. 아.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거운 거 약간 어떻게 그 알지? 성취 중독이어서 눈에 보이는 이 상자들이 치워지는 그 성취에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몸은 작살 나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너무 저 같은 그 성취 도파민 중독자한테 좋은 게 내 눈앞에서 과업을 다 해치웠죠. 도파민 나왔죠. 집에 가면 바로 일당 찍히죠. 도파민 나오죠. 약간 그게 저한테는 나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몸이 안 되겠죠. 뭐 맨날 아프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거 되게 좋았고 이 전체 책에서 한 장면을 꼽으라면 수연님이 아마 골라오신 문장이 있는데 그 석구 형님의 아침에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너무 나오는. 좋아요. 네, 이 석구 형님이 어떤 분이냐면 되게 사업 다 실패하고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간 분이어서 죽을 생각도 했는데 이분이 까대기를 다 하고 나와가지고 아침 이제 밤새 하고서 밖에 나왔는데 노란 해가 떠 있는 걸 딱 보고 나 살 수 있겠다.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해 뜨는 거 보러 다시 온다. 내일 또 오자.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2년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뭐랄까 논픽션이 줄 수 있는 픽션이 절대 줄 수 없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의 엄청난 강력함, 아름다움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석구 형님의 아침에 장면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쵸?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이 전체 책이 좋아질 정도로 좋긴 했었어요. 그래, 좋아했어. 좋았는데 좋아한 걸로 합시다. 호스트인데.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네. 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네.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네. 저희 일이 사실은 집에 가도 잘 안 끝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성우분들은 네. 아마 집에 가서 대본을 보셔야 될 네. 거고, 저희는 라디오 PD는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시사 프로는 뭐 24시간 내내 안 끝나고, 그쵸. 이런 라디오 드라마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돌리고 돌면 끝도 없죠. 네, 9to6로 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다음 책 검토하고, 뭐 대본 보고 고민하고 하잖아요. 뭐 다른 방송 모니터하고. 근데 여기 실린 일들은 퇴근하면 일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뇌가 맞아요. 비워지잖아요. 맞아요. 이건 되게 좋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그 까대기라는 거 네.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해볼까? 있을지 없을지 계속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나요? 네. 너무하신 분이에요. 힘들어서? 네. 네. 전 결론이 또 변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네. 까대기는 남은 수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다. 자신의 육체 안에 품고 있는 생명력을 레몬즙 짜듯이 쥐어짜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일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두 분은 해보고 싶은 거 없나요? 진짜 없어요? 근데 경험은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안 해본 거 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경험을 항상 되게 좋은 뭐라 해야 될까? 가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안 먹어본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항상 새로운 거를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알바도 그렇게 살면서 해본 적이 없고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뭐랄까 제가 스스로 내가 뭔가 어쨌든 나이는 어른이지만 그렇게 어른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종류의 어떤 노동으로서의 인생의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체 노동이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수현님이랑은 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했었지만 수현님 알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알바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인생 경험의 부족인 거니까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점에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대리 만족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좋았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우님의 질문, 자신이 해봤던 가장 꿀 알바와 가장 힘든 알바는. 주영님의 질문, 알바의 추억. 수연님. 어떤 거 해봤어요? 저 제일 처음 해봤던 게 스파오에서 옷 파는 거 한 달 하고 그만뒀고요. 의류 매장에서.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치킨집, 네. 카페도 여러 번 해봤고 여러 번까지는 치킨집에서는 치킨을 튀긴 거예요? 아니 제가 튀기진 않았고 서빙을? 홀 서빙이랑 홀 서빙? 포장 포장. 네, 그 배달 기사님한테 넘기고 네. 뭐 그리고 올리브영 음. 해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올리브영 유튜브에서 됩니다. 네, 해봤고 카페 2번 그리고 빵집 2번 진짜 많이 했다. 우와. 네, 그러면은 과외도 빵을 만드셨어요? 카페에선 커피를 만들고? 커피는 만들었지만 빵은 뭐 제가 뭐 제과제빵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장한 거죠. 네. 포장하고 팔고 진열하고 많이 하셨다. 꽤 어떤 게 꿀이고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요? 제일 꿀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제일 꿀이었던 것도 카페고 제일 힘들었던 것도 카페인데요. 네. 제일 꿀이었던 카페는 그 스타필드에 식당가에 있던 카페였는데 네. 거기가 뭐 매장 관리가 너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그 손님도 안 오고 아무도 저 알바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그 재고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카페인데 우유도 없고 사이다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딸기라떼 주세요 하셔서 죄송한데 지금 딸기라떼가 품절이에요. 이런데 그래요? 그럼 딸기 에이드 주세요. 죄송한데 딸기 에이드는 품절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매출이 아메리카노 진짜 주세요. 그럼 여기 뭐가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네. 매출이 10만 원 나오는 날은 대박 나는 아니 날. 근데 거기 사장이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장님의 정체를. 네. 프랜차이즈예요? 그게 프랜차이즈인데 네. 신생 프랜차이즈라서 전국에 딱 2개밖에 없었고 아마 지금 프랜차이즈로 망한 할수 거 있긴 같아요. 그래서요. 있네요. 어떻게 됐냐면요. 결말이 있어요. 저는 꿀을 빨고 있었죠.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막 거기서 핸드폰 하거나 책 읽거나 그때는 지망생이었으니까 연습하거나 막 그랬는데 네. 스타필드에서 연습. 그랬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되게 전화를 급하게 받더니 너무 황당한 얼굴? 이렇게 허탈한 얼굴로 저한테 오시더니 어떡하죠? 망했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드디어 망했구나.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잘렸죠. 다음 날부터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일순간에 망했다는 전화 한 통을. 진짜. 그게 싫어하죠? 꿈이었고, 네, 싫어하고요. 네. 제일 힘들었던 얘기할까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땡땡 커피. 땡땡 커피인데요. 네. 거긴 그냥 시장의 네. 주변에 있던 카페라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카페에서 일하면은 그 공짜로 음료수 마실 수 있나요? 하루에 한 잔씩 마실 수 있는데 네. 비싼 건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요? 근데 비싸다는 그거 기준이 어떻게 그 뭐야? CCTV로 감시하는 거 아니면 그냥 괜찮죠? 마셨어요. 저렇게 해맑게. 그리고 진짜 복잡한 메뉴 시키면 진짜 욕 나오나요? 와, 저 진짜 아.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그 한 번은 저 혼자 일하게 된 거예요. 네. 완전 황금 시간대.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손님이 유니콘 프라페를 시키신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근데 제가 일한 지 막 일주일 된 때라 유니콘 프라페를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엉망인 거예요. 근데 뒤에 손님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그 어떻게 그 손님 표정 괜찮았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드셔주셨어요. 이런 다 고충이 있군요. 너무 웃긴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네. 사실 한국에서는 과외밖에 안 했어서 그건 뭐 그냥 논외고요. 네.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근로를 했어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네. 맨 처음에는 접시 닦기를 네. 학교 식당에서 네. 했다가 그거 몇 개월 하고 이제 차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2개를 하게 됐는데 낮에는 도서관 사서를 하고 이제 밤에는 기숙사 층장을 하게 됐거든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네. 그 약간 접시 많이 깼나? 아니요, 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약간 이게 그 동양인 프레임인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도서관 일을 저한테 왠지 맡기셔서 아시아인이 책을 많이 읽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도서관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책들을 제가 다 그 꽂혀 있는 책들을 가져와서 새로 라벨링을 하고 입력하고 막 그런 작업들이 좀 재밌겠는데요?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조금 지루하기도 했지만 네네네. 근데 저는 도서관에서 이제 큰 별 일 없으면 책을 읽기도 하고 네. 뭐 그랬어서 저는 되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알바였었고 층장이 정말 힘들었는데 네. 그 승장 뭘 질풍노도 하나요? 뭐 이제 그 기숙사 층의 친구들을 관리하는 거죠. 네. 네, 사감 관리하고. 같은 거구나. 네? 사감 같은 거. 네네. 이제 근데 거기 무슨 저기가 있어요? 불 끄는 시간이 있어요? 커피가 있었고 있겠죠. 있고 저희도 그것도 관리하고 이제 층장들끼리 업무 그 커퓨가 지나면은 모여서 사감이랑 같이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걸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그 층 친구들의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것도 좀 관리하고 네. 뭐 방 바꿔달라 태도. 그러면 바꿔주고? 그것까지는 저의 권한은 아니긴 했지만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층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층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죠. 네. 근데 이 일이 정말 힘들었던 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남자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시기에는 다소 인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짐승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네. 이제 지저분하기도 일단 엄청 더럽나요? 지러운 네. 진짜 그 화장실이요.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더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괜찮나요? 아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네. 네 끔찍했습니다. 네, 거의 지옥이었어요. 그 되게 꿀은 도서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꿀, 하나는 지옥. 네. 해봤자 근데 뭐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제가 겪어봤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였는데. 인생의 온갖 경우의 수가 말끔히 사라지고 단 하나만이 눈앞에 남는다. 바로 그 아름다움에 응답하는 일이다. 다른 거 꿀이나 한번 꿀이 질문해볼까요? 표나 뭐 하고 네, 싶은 거? 호피디님 혹시? 새벽 배송 프리터? 프리터는 이거 일본 얘기인가요? 예, 프리터는 일본 네. 얘기고 아무튼 새벽 배송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네. 새벽 배송은 최근에 논란도 좀 있었죠. 네. 새벽 배송을 뭐 없애야 된다. 뭐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새벽 배송을 통해서 그게 또
뭐라고 할까 배송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좋대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쵸. 차도 안 수당을 더 많이 받고 막히고 뭐 수당도 어쩌고저쩌고. 높고 네. 차가 안 아무도 막히지. 없고 사람도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서 뭐 주차하는 것도 편하고 이제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권 차원에서 새벽에 배송을 하고 뭐 요즘엔 그리고 사실 새벽 배송으로 결국은 이런 뭐라고 할까 유통업체들의 명함이 갈리잖아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 배송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새벽 배송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얘기가 갈라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벽 배송을 시키지는 않아요. 저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요. 저는 뭐 이게 실제로 새벽 배송 업계와 그 우리 지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은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를 나는 실천하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는 하지 말자 이런 건 있어서 새벽 배송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뭐라고 해요. 새벽 배송 시키고. 근데 집에 있는 분은 새벽 배송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엄청 새벽 배송을 시켜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기 식재료 말고 다른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식재료를 주로 시키긴 주로 하죠. 식재료? 네, 주로 아. 식재료를 시키고 근데 사실 오아시스나 뭐 마켓컬리나 이런 많은 업체가 있잖아요. 네. 뭐 네이버 배송도 마찬가지고 샛별 배송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근데 식재료는 또 괜찮기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은. 아,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싱싱한 걸 먹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쵸,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주로 거시죠?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이. 그리고 신선해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새우깡을 굳이 새벽 배송으로 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스낵면은 이제 알새우칩을 뭐, 네. 신선한 무슨 청주에서 나온 뭐 5월 3일에 나온 걸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좀 자유롭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긴 했어요. 그냥 뭐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가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새벽 저는 배송. 새벽 배송 안 하는데요. 일단 식재료 안 하는 이유는 한번 컬리에서 시켰는데 너무 그게 포장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도 근데 하죠. 이게 저한테는 뭐 저도 무슨 지구를 엄청 아끼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맞아요. 이건 좀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서 저는 좀 그냥 그게 불편해서 저는 안 시키기도 하고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새벽 배송도 있지만 하루 배송도 있잖아요. 아침에 시키면 뭐 저녁에 맞아요. 오고 요즘은 책 같은 것도 무슨 오전에 시키면 그날 저녁에 오더라고요. 근데 저 웬만하면 급한 책 아니면 안 하는 게 그게 떠올라요. 아까 호피디님이 그 까대기 할 때 그 무거운 짐들 그 배송기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하루 배송으로 누르는 순간 그 물류센터에서 급해질 사람들의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급하게 이거를 챙겨가지고 올까. 근데 나한테 이게 급하나 그만큼?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며칠 뒤에 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도 무슨 인류애적인 마음 같은 건 아니고 그냥 그 뒤에 있는 어떤 표정 같은 걸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이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딱 여기에 연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기준이 부끄러움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가 물론 그렇지 않은 행위도 물론 되게 많지만 그래서 새벽 배송 좀 다른 내가 분들은 부끄럽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 택배 자체를 많이 안 시켜가지고. 진짜요? 그럼 저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사세요? 네, 그 제가 본가사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쿠팡,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그냥 뭐. 네. 마켓컬리, 뭐 이런 거 제 손으로 시켜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살림을 안 네, 해서 그래서- 그래서인 것도 있겠다. 네, 저희 엄마는 편하다고 잘 쓰시는데, 네. 저는 택배를 잘 안 택배 자체를 잘 안 배달도 시킨다? 잘 안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오고,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근데 조금 눌러서 음식이 이렇게 오는 게 조금 저도 이게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좀 그래 뭘 먹을 거면 걸어야지 이런 생각이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먹고 사람이네. 오고, 네. 와, 그거는 저는 배달 많이 시키거든요. 저 1인 네. 가구인데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저녁 먹어야 되면 그냥 배달 시키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매일 그런데. 매일 손가락 까딱 못 하겠던데 집에 가면. 힘드시면 네. 네. 공장 제품을 좀 많이 먹으면 괜찮긴 한데. 저는 손가락 같은 하지 않고도 공장 맞아요. 제품을 많이 사면 저도 공장 제품 네, 그냥 그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래요? 프라이팬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아무튼 저도 배달은 거의 안 시켜요. 아, 배달 그래요? 시키는 건 유일하게 뭘까요? 파파존스예요. 아, 시우님 어때요? 새벽 배송에 대해서? 저는 음. 요리를 많이 해먹는 사람이라 아.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그 요리를 많이 해먹어서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그 집 근처에 그 시장이 있어서 매일 장을 이제 보러. 루틴이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비슷했는데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나가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그날 먹을 장을 봐와요. 거의 박완서 선생님 그 남자네 집에 나오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맞아, 매일 맞아. 그거 그쵸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런 느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아니에요? 네. 그날 이제 사온 것들로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이런 식으로 해먹어서 저는 이게 특히 식재료 같은 거는 제가 직접 보고 고르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훨씬 싸니까 또 시장이 요즘에는 그래서- 훨씬 싸진 않을걸요? 맞아요. 뭐- 비마트가 훨씬 싸요. 이마트보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포장이 되고 맞아. 양파 하나씩 살 수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저는 양파를 하나씩 사지 않으니까 아, 그치. 그쵸. 저는 양파조차 사지 이제- 않아요. 이제 바구니째로 사니까 아, 저는 네네네. 예,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이제 입사하고는 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양파링 먹으면 되잖아. 그쵸. 새우 먹고 싶으면 알새우치 먹고. 새우 먹고 싶으면 구운 새우 양파 먹고. 맛있어요? 가루비와 혀고파.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구운 양파 진짜 맛있지. 최고야. 아, 죄송해요. 시은님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입사하고 난 다음까지. 입사하고 네. 나서는 이제 요리를 하긴 하나 이제 식재료의 소비 속도가 현저히 줄고 네. 또 장을 보러 가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저녁에는 다 장이 닫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식재료도 이제 배송을 시키는 편인데 뭐 꼭 새벽에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꼭 식재료는 그렇게 시키면 새벽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겠죠? 대부분? 그래서 잘 몰라요. 저는 네. 그냥 저녁에 시켰는데 그냥 다음 날 아, 새벽에 와 있고. 뭐 그게- 디폴트로 그게 설정이 돼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시간 받을 수 있는 시간 설정이 다 되거든요. 아, 아마트는 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언제부터 보다.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 별 생각 없이 저는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예. 퇴사하고 나면 아마 또 시장에 시장을 가서. 가지 않을까. 양파 사러. 네. 양파링 안 먹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이 진짜 덤을 정말 많이 주세요. 김시훈이가 주는 거야. 김호상한테는 안 줘. 언니 줄 수 있죠. 왜 그러세요? 예. 알았어요.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풍족해져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줄걸요? 그렇게 못 돼요. 뒤로 물러나요. 세 발자국 물러나고 나서. 아, 양- 키오스크도 없고, 그쵸. 힘들죠. 힘들어요. 나는 기계랑 상대하는 게 훨씬 그럴 수 있어. 좋으니까. 아. 나 스몰 토크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약간. 아. 저는 스몰 토크 진짜요? 약하다기보다 뻔한 얘기 약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시죠? 뭐 건강하시죠? 괜찮아 잘 지내세요? 뭐 오늘 어때요? 이거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뭐야 이거 왜 나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친척들 모임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친척들이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한 번 모였거든요. 근데 친척들 만나면 진짜 막 5년 만에 만나고 10년 만에 20년을 만나면 이러면은 너 뭐하고 사니부터 시작하잖아요. 너. 저는 근데 그 가끔 뻔한 얘기 재밌는데 그 뻔한 얘기 던지면 그들이 던지는 뻔한 대답 있잖아요. 그게 소설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그거 아니고요. 즐기세요? 저 좀 나는 그 즐기는 뻔한 대답이 것 나오면 같아요. 더 싫어요. 막. 재미도 아. 없다. 그 창의적인 대답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이걸 쓸데없는 얘기를 물어보냐. 아 정말요? 그래서 아. 사실은 그냥 당당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점심 뭐 먹었니? 그러면 아예 안 먹었어 이러면 되는데 아. 나는 안 먹었어요를 얘기하면서 느끼는 나의 기분이 싫어요. 뭔지 알겠다. 뭔가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 점심을 먹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점심에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나만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납득이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고 던진 않는단 거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내 기분이 나빠지는 그게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아니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하든 가만히 네. 있어라 그러면 네. 그게 안 돼요. 거짓말은 또 못하겠고. 거짓말도 못하고 표정 다 바뀌고 아.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엘리베이터 혼자 타야 되고 공장하고만 만나야 돼요. 호모 팩토리어스 이런 거. 다음 완전 고리 한번 미쳤어. 해볼까요? 무력감이랑 그러면- 감정 쓰레기통 네. 두 분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가? 비슷한 다른 것 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무력감 어때요? 무력감? 무력감? 제가 이 무력감을 책을 가져온 읽고 건 무력감 무력감 많이 느꼈는데 그래요? 예. 네. 뭐 여러 점에서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왜요? 내가 시스템을 바꿀 수 없어서? 그것도 그거고 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것도 저를 너무 무력하게 맞아. 하고 네. 제가 가장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건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더 그걸 느꼈는데 제가 뭘 하나 주문했어요.
이제 테이블 같은 걸 주문했는데 그걸 이제 받아서 조립을 했죠. 조립을 다 하고 보니까 부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테이블에 조그맣게 달려 있는 가방걸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네. 하고 보니까 네. 그래서 박스를 막 뒤지고 이제 그런 비닐 같은 거 다 뒤졌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남겼죠. 그랬더니 귀엽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것만 보내줄 수도 없고 부분 환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환불받고 싶으면 그걸 반품을 다시 다 해체해서. 해체해서 상자에 그대로 넣어서 그걸 내놓아라. 그러면은 내가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 네, 아예 그냥 하나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물론 공정상 그게 어렵겠지만 네. 그것만 따로 보내주시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그 부품만의 값을 책정하기도 어려우니 부분 환불도 어려운 거고 그럼 저는 얄짤없이 이것을 해체해서 다시 담아서 밖에 내놓는 수고를 해야지 이걸 제대로 된 걸 그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분의 잘못이 아니죠. 상담사분의 잘못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일차적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저는 저의 그 힘듦을 그렇게 막 쏟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해서 일단 거기서 맞췄더니 그럼 제가 알아보고 내일 모레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콜센터 힘들어. 이 콜센터 그 얘기랑 엔딩이 안 똑같다, 났단 지금. 말이야. 24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래서 벌써 그 얘기를 나오니까 240. 제가 죄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읽은 다음이었나요? 아니요, 전이었죠. 아. 그래서 죄스러웠어요. 고생을 시켜드렸으니까, 이 사람 잘못 아닌데.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내일 모레가 돼서 저한테 답변이 왔죠. 근데 이러저러해서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분께 너무 죄송했고, 저는 제 문제가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답답하고. 좀 답답했는데, 어떻게 할 수 수가 없으니 없고. 무력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전체적인 이 현대사회의 온라인 주문과 배송 이런 것들에서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그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이 무력감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정한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는 아닌 것 같네요. 신자유주의도 아닌 것 같네요. 뭐지? 이것을 신자유주의인가? 어디에 쏟아야 비정한 되나요? 이 세상. 비정한 이 세상. 쏟아낼 방향이 어딘지조차 그 모르겠는 노래방 가서 무력감. 풀어야 돼요, 화는. 노래방 가서 근데 노래를 그분 해서. 그냥 적당히 이틀 기다리셨다가 그냥 또 저는 그랬을 수도 전화하신 있을 거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 상담하니 그 정도는 저긴 해야지 힘든데. 네.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 이틀 뒤면 약간 확 가라앉아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낄 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소해야 하나요? 아세요? 근데 저는 네. 최근에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최근에만 산 건 아니잖아요. 네, 매일 사거든요. 매일 사는데 최근에 산 책이 표지랑 본문이 완전히 업사이드다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첫 표지를 딱 열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의 제본 마지막 실수네. 장이 거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환하려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을 왜 어떻게 분량인지 다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글을 남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반품 뭐를 하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가 말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박스 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내 돈 버리고 포기해요. 저도 네. 포기했는데 전 예전에 책 네. 샀을 때 전 K사에서 샀거든요. 네. 배송을 받았는데 네. 보니까 막 밑줄이 쳐져 있고 그럴 리가? 진짜요? 새 걸 샀는데? 네. 그거는 밑줄이 쳐져 있고 막 그거는 볼펜으로 표시가 되어 그거야말로 있는 이상한 거예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먹던 빵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제가 상담원 분에게 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나는 네. 새 책을 샀는데. 그거는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일이 벌어졌는지. 여쭤봤어요. 상담원분한테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나한테 그 과정을 알려달라. 또 화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약간 화낼 것 2년간 안 같은데? 사이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 보냈다가 그걸 반품. 아니다. 그 서점 K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봤네. 서점에서. 그리고서 책장에 꽂아놨네. 그리고 그거를 포장해서 보냈네. 맞죠?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 포장해 주나요?
그냥 이제 손가락에 책꽂이에 꽂혀 꽂혀 있는 걸다 확인하진 있으니까 않으니까. 재고를 그냥 예. 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인간이 나쁜 놈이 그 아. 볼펜으로 친 거 아닐까요? 아, 그럼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 근데 뭐라고 하나요, 상담원은? 근데 그걸-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못하겠지. 그리고 설명을 하면 잘못을 뭔가 잘못의 원인을 인정하고 음. 그게 사실은 커지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잘 모르겠다는 게 빠르죠. 근데 저는 이런 상태에서의 무력감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포기하고 잊어먹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각자의 또 예민한 부분이 예, 있으니까. 예민한 시부분들이 있고 굳이 말하면 여기서는 시우 씨랑 나랑 좀 비슷한 편이니까 아. 감정 전이로 따지면 저는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해주세요. 이제 시우 씨가 저보다는 어리니까 네. 조금 나이가 저 덜 먹었으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거냐면 저는 이런 거를 줄이려고 애당초 차단하는 편이긴 해요. 아, 물건을 안 네,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들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인생에서의 약간 저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배제했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약간 카르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시즌2 내내 나올 것 같은. 카르마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건 네. 되게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아. 그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브랜드 선호주의자고 그리고 아, 뭔가 이런 오차를 대형 줄이기 위해, 메가팩토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런 거에 그리고 제가 리뷰를 읽는 거는 그 물건이 좋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의 그 하자성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혹시 리뷰도 별점, 최하점부터 읽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 리뷰는 그냥 섞어서 읽어요. 저는 랜덤으로 읽는데 아, 그리고 네. 리뷰를 별로 저는 믿지는 않아요. 리뷰보다는 내 감을 훨씬 믿는 편이고 그거는 이제 오랜 쇼핑 경험에 따른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쵸, 쇼핑 것들인데 전문가니까. 예, 근데 근데 경험적인 것들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뭐 테무나 알리나 쿠팡에서 파는 수많은 물건들의 디테일을 알 수가 있나요? 그쵸.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오류는 이런 거죠. 권위에 호소의 오류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지만 그 오류가 그래도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좀 오류가 적어요. 네. 굳이 확률로 따진다. 네. 다른 거에 호소하는 것보다 이주영에게 호소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에 호소할까요? 무슨 뭐 어떤 셰프의 말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권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내가 왜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결과의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아, 실수가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거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에 줄이는 게 좋고 아. 그리고 그걸 다 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주영님처럼 받아들이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니 뭐 다른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시윤님 거기에 화내기엔 좀 그리고 다른 그게 문제가 또 많지 않나요? 다른 문제가 저는 인생에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화가 안 나던데. 화가 나도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걸 줄이는 과정에서 또 처리하는 쪽도 조금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신뢰성을 쌓은 쪽이 처리도 잘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까대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하나쯤 뭐 문제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던지잖아요, 막. 네, 네. 던지는데 그거 뭐 문제가 되는 것쯤은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물건들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너한테 한 개 더 줄게라고 얘기하는 쪽이 이케아가 빠르죠. 아무래도 굳이 그래서 말하면 막- 이케아는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굳이 말하면 이케아가 빠르죠. 그래서 약간 결론이 큰 공장에서 살아 이런 느낌인데. 아니 길게 얘기했잖아 내가 한 방에 아, 제가 한 너무 방에 정리를 사람을 잘했나?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했잖아. 아. 아니 큰 공장에서 사는 게 네.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뭐 각자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보는 방법은. 식도락가로서 나는 코끼리의 위장과 여왕의 혀를 모두 가진 매우 보기 드문 조합인데 엥겔지수 측면에서 보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감정 쓰레기통은? 이건 뭐 뭘까요? 아, 이거 그냥 그 음. 콜센터 읽다가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네요. 네, 이거 보니까. 저 그거 네. 너무 소름 돋았어요. 막 클레임 넣는 사람이 네. 전화를 실수로 끊지 않고 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걸 계속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은행 상담원. 상담원이었다. 아, 그거 진짜 네. 소름이었어요. 그건 네. 와, 이건 너무 단편 소설의 한 장면인데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그래서 콜센터가 정말 그냥 상담을 해주는 일이 네. 아니라 이런 고객들의 네. 감정을 받아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AI한테 네. 감정 쓰레기통으로 AI 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 있겠죠? 그치. 저는 사실은 주변에는 못 봤는데, 저는 있겠죠. 원래 잘 안 써갖고. 그러면 AI가 끝까지 받아주나요? 아니 그게 네. 뭐 AI 끝까지 받아줄 것 같지 아니, 않아요? 같은데? 근데 뭐 GPT 이런 애들 조금 대들던데요? 저 얼마 전에 써봤네. 아니 이게 제가 무슨 수현님 짤을 써봤네. 봤어요. 저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 AI한테 되게 상냥하게 해줘요. 아, 그래요? 감정 쓰레기통도 많이 쓰고, 그냥 외로워서 대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거 옛날에 심심이라고 있었어요. 아, 이 심심이 AI 알아요. 옛날 버전은 심심이라는 진짜요? 게 네. 있었어요. 아, 몰라요. 심심이한테 얘기하면 심심아 오늘 놀까 그럼 예 놀게요. 카톡으로 놀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 아주 초기의 AI인데 아니 외로워지지 않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AI랑 대화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저 해요. 아 근데 아, 저는 그래요? 이게 계속 붙잡고 내 얘기 들어줘, 내 얘기 들어줘, 내 얘기 들어줘. 이것도 감정 쓰레기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실제 자기 동료나 친구한테 못하니까 AI한테 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그러니까 사실 생각도- 콜센터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극적으로 AI한테 대체될 거예요. 네. 그건 매뉴얼이 분명히 네. 있고 그리고 이미 감정 쓰레기통으로서 인간을 역할을 못 만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전화하면. 네. 그건 뭐 자꾸 돌아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AI가 대답하고 AI가 네. 처리해주는 세상이 그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에 있는 직업들 중에 제일 가까운 네. 게 콜센터인 것 같고 네.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잖아요, 말해서. 아, 네. 네. 근데 AI한테는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AI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근데 약간 그것도 무조건 상상을 해보면 콜센터 직원이 다 AI로 대체됐어요. 네. 그러면 이 AI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AI라고? 아 뭔가 AI의 AI권? 그러니까 인권이 아니고 AI한테 인권은 없다고 인간이 아니니까. 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AI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나? 그게 이제 미래 네. 북시록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AI가 그런 걸 모두 학습하고 자기도 AI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인간을 짓밟을 것이다. 지배하고 짓밟고 너 죽었어 나한테 욕했지 그런 게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AI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람이면 AI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안 카르마가 된다고 돌아온다.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그거는, 같아요. 네, 자기 네. 자신한테 침뱉는 그리고 것 나는 같은데. 솔직히 그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누구한테 심한 말을 하면 나도 같이 데미지를 입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네. 화내고 나면 때문에 나도 기분 너무 안 그거에서 좋죠. 쾌감을 네.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네.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저는 AI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세요. 이 아까 이제 시우님 무력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이 있어요. 네. 대망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이고 대망. 아버지 세대 되게 이제 주영 많이들- 씨나 저 같으면 부모님 세대에 많이 저는 안 읽었던 읽었는데 제 주위에는 많이 읽었어요. 저는 그게 25권짜리 책인데 거의 한 10번 이상 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인생에 정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인생의 가르침이. 왜냐하면 에도마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얘기인데 그게 사실 일본 현대사 뭐 근대 뭐 아무튼 일본의 기틀이에요, 거의. 에도마부 네. 일본에서는. 근데 거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들이 있어요. 도쿠가와 히데다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먼저 일본을 제패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허수아비로 1등을 제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들을 오늘 밤에 건너와서 나랑 술 한잔 할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술 한잔 하는데 가면 아마도 인질로 붙잡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상황을 상정하고 물어봐요, 아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하겠습니다. 네. 안 간다고 해서 될 것 같아? 또 오라 그러면 어떡할래? 또 와도 안 간다고 하겠습니다. 또 와도 안 간다고 하면 될 것 같아? 세상에 고집쟁이가 얼마나 많고 너를 끌고 가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할 사람이 되라. 아. 애당초. 근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쉽게 그쪽에서 얘를 아짜짜 너 오늘 술이나 한잔하러 올래? 이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 애당초. 그 말 너무 완전히 멋진 말이에요. 약간
그 회사 생활 손자병법 같은데. 뭐 일종의 그런 건데 이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병법에 기초한 말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장에서 싸워서 누굴 부장님이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가자는 말을 못하는 못하게 만만하지 않은 만만하지 사원이 않은, 그래서 되라. 그래서 모 PD가 뭐 이제 얘기하다가 뭐 내가 저 부장님이면 나한테 이런 얘기 하겠어? 뭐 이런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상담한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충분히 어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게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삶을. 네. 너무 묵직하게. 아, 힘드네요. 네. 힘들게 아, 근데 끝나네요. 힘들지. 지금 이분도 경험한 게 되게 힘든데. 맞아요. 네. 어떤 동사이면 좀 힘든 책이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취재가 충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유머러스, 이 작가님의 유머러스한 부분이나 위트 같은 것이 잘 맞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책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덕구 형님의 아침 해 말고 또 하나가 전 되게 좋았던 게 아마 이게 자전적인 픽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쓰다라는 에필로그인데 거기에 이 한승태라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그는 글로 세상을 상관 있게 만들고 싶었다. 한국어에서 가장 공격적인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은 상관없어라고 믿는다. 칼이나 총은 사람을 죽이지만 나랑 상관없어는 관계를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세상을 죽인다고 믿었다. 그는 사람과 닭이 서로 상관 있게 되기를, 사람과 돼지도 서로 상관 있게 되기를, 고시생과 선원이 서로 상관 있게 되기를, 사장과 직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관 있게 되기를 바랐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승태 작가가 저한테는 콜센터 직원과 저를 상관 있게 만들었고, 맞아요. 네, 까대기 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들과 저를 상관 있게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으로 이 책이 되게 읽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날 작은 도서관의 가장 인기 없는 코너 구석에서 느꼈던 것은 내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었다. 네. 상관이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게감을 가질지 몰랐네요.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어떤 서점에서 하는 황정원 작가님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황정원 작가의 소설이 대부분 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좀 밝은 내용보다. 그래서 어떤 독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내 삶 안으로 이미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소설이나 다른 책을 통해 다른 고통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황정원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무감한 마음보다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낫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무감한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낫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을 저는 읽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저희 머클 잡지 않게 좀 진지하게 끝이 났네요. 답지 않게. 네. 그래도 뭐 가끔 그래야죠. 아, 네. 가끔. 네. 네, 그래서 오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화는 어떤 분이죠? 다음 화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시연님. 네, 제가 가져온 책입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